저는 이제 첫 번째로 수업 나눔 발표를 하게 된 사동고등학교 교사 원세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업 별명을 살림 장만하는 수업이라고 붙여봤는데 왜 살림 장만하는 수업이냐면 수업 시간에 만든 작품을 가지고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포스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별로 어떤 테마를 정해서 그 테마에 맞는 포스터를 만드는 수업을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제가 수업할 때 바로 직전에 작품 만들기 전에 설명했던 내용인데 제가 컵받침 위에 추상미술 그림을 그릴 때 아크릴 물감을 썼고요. 그리고 아크릴 물감이 조금 되직한 느낌이 있다 보니 푸어링 미디엄이라는 재료를 썼습니다. 푸어링 미디엄을 썼으면 물처럼 많이 흐르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물감을 흘리거나 뿌리거나 이런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푸어링 미디엄을 섞었고 학생들한테 이 두 가지를 섞은 물감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 만들기 전에 이 네 가지 추상미술 종류 중에 가장 너의 취향인 것을 골라서 그 느낌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실제로 학생들이 그 작품 만들던 장면인데요. 일단은 책상에 그 횟집에서 쓰는 비닐을 깔고 애들이 그래도 좀 그 옷을 덜 적게 하려고 토시 같은 걸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고 그 시간 안에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물감으로 마음껏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크릴 물감이랑 푸어링 미디엄을 섞었더니 위에 물감을 바르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씻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정 마음에 안 들면 싱크대 가서 물로 씻어서 다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생긴 컵받침을 제가 줬고요. 얘는 육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원하시는 모양대로 컵받침을 사서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거를 하나씩 나눠주고 여기에 물감을 많이 뿌려서 뭐 흘리든지 아니면 붓에 물감을 묻혀서 뿌려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그 컵받침 위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물감을 충분히 말린 다음에 레진으로 코팅을 했는데 자기 작품 만들고 나서 이 판 위에다가 올린 거 보고 이거 누가 했지 되게 예쁘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서로 작품도 구경하고 감상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린 다음에 투명한 레진을 위에 씌워서 실제로 포스터로 사용해도 물감이 지워지지 않도록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동고 원세연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동여자중학교 김희선입니다. 첫 번째는 성광아트와 사각거울송세상, 세 번째는 피라미드 만화경, 그다음에 기타에서 잠시 소개해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이소에서 팔잖아요. 요거 필름 쓰셔도 되고요. 제일 잘 통과해요. 다이소 필름이. 그다음 이렇게 만들어서 방해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평광 필름에다가 사이에 넣으시면 작업이 됩니다. 되게 간단하지요. 그래서 학교 가셔서 수업에 활용하시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평강을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유튜브에서 이해시켜주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냥 그걸로 이용하시면 저보다 설명을 잘하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거울지 3장을 이용했을 때 원도 하나만 그렸는데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체 똑같은 걸 그릴 경우에는 굳이 뭐 옆에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요. 어디요? 왜 나는 안 보이지? 저는 줌으로요. 지금 멋있게 보이나요? 정확한 조준. 조금만 더. 왼쪽.
네. 고흐의 박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금 더 자랑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그래서 애들한테 할 때는 자 보는 곳 세 개와 그리는 곳 세 개를 꼭 구별해 하는데요. 꼭 그런 학생 있잖아요. 보는 곳에 그리는 학생. 그러면 삼각형을 갖고 있게 해갖고요. 그냥 검은 테이프로 나중에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다 붙이면 정사형으로 되잖아요. 그림으로 됐고 나머지에 다시 뚫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 당황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디짐 영상으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제가 했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스케치를 시켜요. 네, 스케치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네, 이제 이거는 기법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조립을 하는 건데 네, 여기까지. 아이들에게 유의사항을 말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요. 다 했는데 망치는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 PPT를 좀 정밀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패들릿방에 올렸어요. PPT로. 그거 혹시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선적인 표현을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면적인 표현을 할 때도 있어요. 선적인 표현을 할 때는 조금 두껍게 빗이 안 들어가요. 한 번을 그은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거든요. 한 4-5번을 커서 조금 두껍게 만들어 주셔야 빗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면적인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아예 색칠을 하고 라인까지 따줘야지 돼요. 검은색을 좀 늦게 하는 편인데 안 번지기도 하는데 번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검은색 라인을 좀 마지막에 하라고 애들에게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 나눈 한마당 마지막 미술과 수업 시간을 맡게 된 영덕고등학교 미술교사 최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2가지 수업을 크게 준비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진로 픽셀 아트와 두 번째 현대미술 감상 수업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수업 발표의 구성은 먼저 수업의 구성과 학습 목표부터 수업 과정을 설명하고 결과물을 감상한 후에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이 수업을 통한 생기부 예시까지 이제 제시를 함으로써 2개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꿈을 표현했는데요. 혹시 이거 어떤 꿈인 것 같으세요? 제가 채팅으로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네, 결혼 웨딩 플래너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어떤 꿈인 것 같으세요? 저도 이거를 학생이 이걸 표현했습니다. 이 직업을 표현했습니다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뭘까요? 아, 사진 작가. 엄청 비슷합니다. 엄청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니까 답을 알려드리면 네, 이건 배우였습니다.
배우. 네, 자기 꿈이 배우였다고 하네요. 이제 선생님이 근데 되게 예리하게 봐주셨는데 저는 아이가 제 꿈이 배우예요. 배우를 표현했어요 하니까 카메라 프레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 프레임 안에 남녀가 이제 연기를 하고 있고 이제 밖에 이제 연기하는 모습을 아이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앞에 있는 그 축구 선수 정도를 기대를 하고 이 수업을 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더 멋진 시선으로 이렇게 결과물을 내기도 하더라고요. 이 작업을 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활동지를 이렇게 활용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이 꿈을 적고 이 꿈에 관련된 요소를 제가 3가지는 꼭 적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결과물을 봤을 때 우리가 몇 가지의 단서를 보고 저희가 이 직업을 맞출 수가 있었잖아요. 방금 전에 자가 있었고 설계도가 있었고 건축이 있어서 저희가 이 건축가가 꿈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단서를 꼭 3가지를 넣도록 했습니다. 미래의 직업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분필, 칠판, 여기는 중학교여서 아직 스마트 TV, 스마트 칠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하면 분필 먼저 다 의견을 많이 꺼내더라고요. 분필, 칠판,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제 처음으로 경험해봤잖아요. 각 교과마다 선생님이 다르다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를 특징으로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제시한 작품인데요. 이전에 활동지로 이렇게 한 칸 한 칸 색칠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그 어플 방금 다운받았던 그 어플에서 32 곱하기 32 캔버스를 열어서 똑같이 이것을 한 칸 한 칸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지에서 아이들이 픽셀을 한 칸 한 칸 채우고 이것을 어플을 활용해서 이렇게 완성하는 과정을 가지는 수업입니다. 한 학기에 한 번은 꼭 현대미술 수업을 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시대에 어떤 미술적 작품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 현대미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저희 아이들이 사실 제작하는 뭔가 작품 활동을 하는 일생에서 시기보다 감상할 수 있는 시기가 훨씬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상을 재밌게 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들과 현대미술 수업을 항상 구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한테 또 물어봅니다. 이 바나나가 특별했을까요? 그럼 애들이 그 작가한테 바나나에 대한 뭔가 스토리가 있었을 거예요. 뭐 엄마가 소중하게 준 바나나였을 거예요. 다양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작가는 그냥 인근에서 산 평범한 바나나 한 송이를 붙였을 뿐입니다. 근데 심지어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다투나라는 헝가리 퍼포먼스 아티스트가 그 바나나를 현장에서 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이들과 이 주제에 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얘들아, 물질이 없는데도 예술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주제와 데이비드 다투나는 1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된다에 대한 의견으로 아이들과 또 토론을 나눴던 수업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이 바로 현대미술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아이들이 요즘 현대미술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제가 이 작가 작품 해석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패들릭과 수업 나누 한마당 미술과 교과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올려주었으니 수업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한테 소중한 의미 있는 물건을 들고 오세요. 이 작가에 대해서 학습한 후에 다음 주에는 의미 있는 물건을 들고 오세요 하니까 아이들이 뭐 다양한 물건들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아이 출석부를 붙였어요. 자, 이 아이의 학교에서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서기. 네, 서기입니다. 서기. 이 학생 항상 출석부 들고 쫓아다니면서 선생님이 사인해주세요 하고 다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출석부는 저의 정체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작품을 제출을 했었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과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좋았고요. 이 아이의 작품을 이제 보시면 앞에 이렇게 폴라로이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2년 전에 친구들과 찍었던 사진인데요. 감상문을 한번 보시면 제가 감상문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오브제에 대한 개념도 가르치거든요. 내가 왜 이 물건을 오브제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써봐라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진이 아니라 여기 있는 친구들, 즉 우정과 인간관계는 인간의 삶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